안녕하세요. 니나노 코딩의 파이썬 7번째 챕터 스크립트 모드입니다.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딩하는 방법과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에서 더하기 연산을 한 후에 일단 종료하고 다시 실행시킬 텐데요. 엑시트 괄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종료를 원하는지 물어보지만 파일의 엑시트나 컨트롤 Q 그리고 닫기 버튼은 묻지 않고 바로 창이 닫힙니다. 아이들을 종료한 뒤에 다시 실행시켜서 변수 리절트를 확인해 보면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종료하면 그 즉시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소스 코드를 폴더에 저장해 놓고 사용할 것인데요. 경로와 폴더명에는 한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썬 아이들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대화 형식의 인터랙티브 모드와 스크립트 파일 형식의 스크립트 모드입니다. 인터랙티브 모드는 프롬프트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고 한 줄씩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바로 받는 대화형 방식인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파이썬 쉘이 인터랙티브 모드입니다. 스크립트 모드는 텍스트 형식의 파일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소스 코드 또는 원시 코드라 하고 저장된 파일을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파이썬 스크립트의 확장자는 py고 이 파일이 바로 실행 파일입니다.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메뉴의 파일에서 뉴 파일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스크립트 모드의 새 창을 열고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실행 결과가 바로 출력되지만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코드를 여러 줄 입력해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코딩을 다 했으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데요. 메뉴의 파일에서 세이브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저장한 스크립트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메뉴의 파일에서 오픈을 선택하거나 컨트롤 O를 눌러서 파일을 엽니다. 파일을 열었으면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메뉴의 런에서 런 모듈을 클릭하거나 F5를 누르면 프로그래밍의 결과가 인터랙티브 모드에 출력됩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정해진 숫자로 사칙 연산을 하는 코딩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로 사칙 연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nput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input 함수가 명령을 수행할 차례가 되면 값이 입력될 때까지 실행을 멈추고 기다리다가 사용자로부터 값이 입력되면 정해진 변수에 값을 대입해서 저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 2개로 사칙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요. input 함수가 입력된 2개의 값을 변수 a와 b에 저장하고 그 값으로 사칙 연산을 해서 결과를 각각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을 저장했으면 런 모듈이나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줄에 있는 input 함수가 실행돼서 사용자로부터 값이 입력되기를 기다리는데요.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 input 함수가 실행돼서 또다시 사용자로부터 값이 입력되기를 기다립니다.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10 더하기 20은 1020을 출력하고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input 함수는 입력받은 값을 문자열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열끼리 더하기를 하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0 더하기 20은 1020이 되지만 더하기 연산자 외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빼기 연산자부터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칙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력받은 값을 정수나 실수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형 변환 함수 int를 사용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바꿔서 계산하도록 코드를 수정했는데요. int 안에 input을 넣고 input 안에는 입력값에 대한 정보를 적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장하고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첫 번째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실행을 멈추고 기다리는데요. 숫자를 입력하면 두 번째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또 멈추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 숫자도 입력하면 연산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사칙 연산 외에 목과 나머지 그리고 거듭 제곱까지도 계산할 수 있게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입력할 때 기준 문자로 값을 구분해 주면 됩니다. 콤마 슬래시 공백으로 값을 구분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입력값과 변수의 개수가 다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플릿 함수로 입력받아서 계산하도록 코드를 수정했는데요. 스플릿 함수를 사용할 때는 형변환 함수 int를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입력받은 후에 정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를 입력받기 위해서 실행을 멈추고 기다리는데요. 띄어쓰기로 숫자를 구분해서 입력하면 계산한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스플릿과 int는 함께 사용할 수 없어서 값을 입력받은 후에 정수로 바꿔줬는데요. 맵 함수 안에 넣어서 사용하면 스플릿과 int를 함께 쓸 수 있어서 입력받으면서 동시에 형변환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 2개를 입력하면 이상 없이 출력해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문제를 본 뒤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국영수 점수를 입력하면 각 과목의 점수와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역/n을 사용해서 한 줄에 코딩했습니다. 한 자리 숫자 2개를 입력했을 때 자릿수를 맞춰서 결과를 출력해야 하는데요. 거듭 제곱은 별표 기호가 2개라서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자의 자리를 2개 확보해야 하고 각 연산의 결과값은 9자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가장 큰 수인 9를 9번 거듭 제곱하면 9자리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릿수를 맞춰서 출력하는 것은 6번째 영상 프린트 함수를 사용한 출력에서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값들의 자릿수가 맞춰지게 코딩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폐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7만 8천원을 건네주면 제일 큰 지폐인 5만원짜리부터 몇 장인지 계산하고 그 나머지로 만원짜리는 몇 장인지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1000원짜리까지 계산하고 남은 나머지가 동전이 됩니다. 힌트는 목과 나머지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17만 8천을 5만으로 목 연산하면 3이 되고 나머지 2만 8천은 다시 머니에 대입합니다. 남은 2만 8천을 목 연산하면 2가 되고 나머지 8천은 다시 머니에 대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1000까지 계산하고 남은 돈이 동전이고 빈 프린트문은 한 줄을 띄워주는 효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